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창의력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업 마케팅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창의력을 갖고 그런 것을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성과를 내서 좋은 월급을 받았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제가 몇 편 이렇게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구독자님은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조금 직접적인 방법들을 얘는 직접적인 것보단 좀 간접적일 수 있겠네요. 좀 더 직접적인 거는 좀 차후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창의력을 얻고자 노력을 했었는지 두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퇴사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창의력을 마구 쏟아 부어야 하고 막 생성시켜야 되고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가 지금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책을 쓰고 있고 매일매일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디자인 관련해서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일을 시작했지? 맞아, 나 그때 책을 읽었는데 뭐부터 읽었지?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신입 직원들이나 경력직들 어쨌든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저의 부서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추천해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책이 뭐냐면, 하나는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이 책과, 하나는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 두 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책을 모두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도 넉넉치 않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읽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요점과 제가 뭐를 느꼈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어둑어둑한 것은 비 오는 날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맑은 날은 화면이 좀 밝고요. 좀 흐린 날은 어둑어둑합니다. 또 오늘도 아늑하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렵니까? 네. 광고 천재 이재석은 제가 처음 책의 재미를 들리고 마케팅, 창의력 이런 부분에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당신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서 무슨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던 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인문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막 글을 쓰다가 이런 단락을 쓴 적이 있어요. 경제학과 안 나왔다고, 경영학과 나왔다고, 경영학과 못 나왔다고 쫄지 마라. 인문학이 대세다. 사실은 어떻게 과거를 보고 현재의 흐름을 보면서 그 문맥을 잘, 그런 흐름이나 플로우를 잘 이해해가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잘 적용시키고 전략과 기획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똑똑하신 분들, 조금 전략과 기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 중에서 삼국지를 여러 번 안 읽어봤다 그러신 분 없는 거 아시죠? 참고로 저는 읽다 말았습니다, 옛날에. 원래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을 하려고 보는데 자꾸 내가 그런 영업 능력이나 뭐 말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 어설픈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창의력에서 계속 딸려. 근데 이 상품을 제조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걸 온라인 한 페이지로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다 보니 이거는 마케팅과 창의력과 뭔가 사람들 눈에 확 띄는, 한 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서점에 가서 책을 막 고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냥 고른 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처음에 생각한 거는 TV를 보다 딱 생각했어요. 그래, 30초 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 사람들을 따라 해봐야겠다. 그래서 광고 관련된 책을 막 찾다가 좀 이 책을 샀고, 좀 제가 원론적이거나 좀 어렵게 풀어 쓴 책은 항상 초보자들한테 좀 어려워요. 저는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많이 본 후에.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분야의 재미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처음부터 광고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막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 쓴 책은 아무래도 그냥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그냥 열심히 대단히 잘해야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의 끝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대단히 열심히 끝까지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인지 얼마만큼 그릇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약간 이런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시작하죠. 하지만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쫄리죠. 아, 역시 뭐 에디슨도 뭐 어렸을 때 약간 지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된 것처럼 또 그런 사람 이야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사람을 따라하면서 그래도 이만한 수준에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화만 그리면서 맨날 시간을 죽였다고 해요. 만화를 좀 잘 그리셔서 일단 그림의 소질은 있으셨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는 뭐 시간 때도 맨날 만화 그리고 책 만들어서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려서 선생님이 야 너 뭐 좀 그림 좀 그리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림으로도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에 죽도록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계명대 시각 디자인 대학에 입력을 계명대 시각 디자인과에 입학을 하는데 그리고 4.47로 수석 졸업을 하세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 이게 대학에 계속 걸리더라. 이 사람이 무작정 미국으로 떠납니다. 단 500불이던가 네, 되게 400불인가 굉장히 작은 돈을 들고서 미국으로 떠나요. 물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곳에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부터 세계적인 광고 공모전에 메달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3대 광고제의 하나인 원쇼 페스티벌에서 최우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는 클리오 어워드 동상, 미국 광고협회의 에디 어워드에서 금상 2개, 1년 동안 국제 상 다 읽어드릴 순 없고 그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되게 잘했다, 상을 많이 받았다. 물론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받고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는지가 나와서 되게 배울 건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일이 잘 안 되고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약간 축 처져 있는 나는 무엇에 과연 도전을 했지? 이 사람은 그냥 돈을 갖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용기, 실행할 용기, 뭔가 시작할 용기가 사실은 모든 일의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시작해야지 생존을 하던 성공을 하던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고민만 하고 계시는지 무언가를 시작하셨는지 거기서 먼저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분의 책을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무언가 하자고 할 때 그냥 막 던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왜 이어서 말씀드리는지 책을 2번을 소개시켜드리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 어렵게 책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렵게 미국에 가서 없는 돈을 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모난돌이었다고 해요. 뭐 사회에서도 뭐 인정해주지 않고 영어는 영어 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동네에서 이분이 어디 사셨지? 근처 미군 부대에서 공짜 미술 수업합니다 하면서 미술을 가르쳐주면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다고 해요. 뉴욕으로 간 까닭 봅니다.
세계 최고의 거장을 만나 한 수 배우기 위해서다. 뉴욕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 스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 같아요. 이분이 선택한 건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였죠. 플랫 아트 스쿨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연예인들 또 거길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은님인가 이현우님인가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그래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 스승하고 만드는 프로젝트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 제가 되게 소름 돋았던 거는 이 스승이라는 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수죠. 미국 그 교수인데 제가 다녔던 이전 회사의 사장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괴짜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도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안이나 무슨 개발 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와 너무 좋아. 근데 다음날 안 돼. 2% 부족해. 다시 시리에 빠져. 그 다음날 또 냈는데 막 좋다고 해서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해. 그래서 다시 막 진짜 속으로 막 개 상욕을 하면서 도대체 뭐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너도 뭐 좀 생각을 해줘 봐봐. 나한테만 왜? 이거 괜찮은데 왜?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서 또 가져가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날 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계속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바로 이거야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출시하면 대박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때는 상욕을 속으로 하면서 그런 과정을 엄청 겪어왔는데 이 사람이 낸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도 똑같은 걸 했어요. 그 교수의 마음처럼 너무 좋다 이 아이도 너무 좋은데 뭔가 부족해 이런 걸 느꼈는데 마지막에 낸 아이디어에서 저도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이거다 했는데 딱 그런 지점에서 그 교수가 오케이 사인을 내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한 프로그램들 이 교수 이름이 뭐더라? 네, 교수 이름이 자 어쨌든 그런 안셀모 교수입니다. 뭐 이거를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이 분하고 교수 다정하게 있지만 서로 그런 관계였어요. 저와 사장님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이재성님이 좀 진가를 발휘하면서 둘이 되게 찰떡궁합이 돼요. 저도 사장님하고 그랬었는데 뭐 악마에서 천사로 변신한 내 스승 뭐 그런 그런 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그냥 상을 받은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건데 바로 이 작품으로 첫 번째 상을 받습니다. 짠. 네, 뭔지 느낌이 확 오시죠?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건데 아무래도 영어를 좀 배워서 갔다고 해도 현지인이 쓰는 영어 실력보다는 굉장히 영어 실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렸고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워낙 풍부했던지라 말이나 좋은 카피를 길게 쓰는 것보다 그림 한 방으로 빵 하고 보여주자.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건물에 있는 굴뚝을 보고서 생각을 했다고요. 밑에 권총을 그려서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기 오염으로 한 해 6만 명이 사망한다. 약간 총으로 사람을 빵빵빵 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그런 살인을 유발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정말 상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들도 보면 뭐 지구 오염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면은 조금 요즘에 워낙 그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인데 초에다 불을 붙이면서 녹으면서 지구가 이렇게 대기 오염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계속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작품을 하나 맡아요. 나보고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think다, 생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좋지만 발음도 마음에 든다. think. 네, 이 think 이 사람은 끝도 없이 생각을 해요.
띵크라는 낱말 하나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게 SVA 홍보물이다. SVA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세계 최고의 아트 디렉터를 골라 홍보 포스터와 브로셔를 제작 의뢰한다. 그동안 거쳐간 디렉터를 보면 잠깐 차려 자세를 하고 격려를 하고 싶을 지경이다. 뭐 폴라쉐어, 뭐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재석이 상을 받는데요. 두 번째, 첫 번째로 총을 상을 받고, 두 번째에는 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을 받는데, 맨 처음에는 2%가 부족했던 그 아이디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터를 탁 키면서, 근데 여기 사람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을 탁 키면 여기서 불이 확 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나 혹시는 여러분이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전기 스위치 탁 키면은 불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팝콘을 튀기는데 여기 머리에서 생각이 팍 튀어 올라와요. 다 보면서 와, 아이디어 좋다. 근데 뭔가 대학생 작품 수준에서 약간 머물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천지창조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 손끝에 문에다가 이렇게 손끝이 닳는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생각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는 2%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교수한테 까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개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학교에서 쓰이는 모든 제품, 예를 들면 화장실 휴지, 이건 티슈죠. 티슈, 그 식당에서 트는 티슈, 그 다음에 쟁반에 나오는 밑에 깔개,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거는 소금을 줄 때 하는 이 모든 거에 띵크를 쓰고 노트하는 종이를 깔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보던 다 모든 게 생각할 수 있는 메모지. 생각해서 메모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모든 공간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띵크의 노트 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상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데 저도 딱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거지.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맨 처음에 생각했다고 해요. 이 올라가는 힘든 부분에 따라서 이게 산을 그려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뭐 수명 단축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죠. 많은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고 재밌는 아이디어와 그림들이 많아서 내가 저 책을 지금 나가 하는 일하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내가 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산입니다. 모든 창의력은 모든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의 첫 발걸음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 업무에서 굉장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업무가 매번 뻔하고 선배들한테 이어온 그런 뻔한 수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내가 물건을 팔든 손님한테 서비스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좀 더 일을 쉽게 하거나 재밌게 하거나 모든 일은 이 창의력의 길로 통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면 회사에서 끊어져서 다시 하자면 모든 직원들은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일, 그 업무에 맞는 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무 능력에 이런 능력이 플러스가 된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다음에 유일무이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그 성과 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되게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창의력에 관련된 이런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광고 천재 이재석인데 제가 이거를 2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광고 천재 이재석하고 다음에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 책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폴리였고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생존 노하우였습니다.